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12일까지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재명 후보의 관련 모든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했죠. 뭐 그럼에도 일단 대법원의 사법 시계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6일이고 5월 7일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나설 수도 있다. 친정 변호사님. 소환장 송달은 정상적인 조치죠? 매우 정상적인 조치인 것이고 저도 사실관계를 대법원 전자소송 관계에서 확인했는데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2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2심에서 변호권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에게 송달함으로써 이 기일 통지 요건이 갖춰진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에게도 직접적으로 지금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제가 전자소송을 봤더니만 예.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국회가 있는 여의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의 주소지가 있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특별 송달을 신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보냈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날에는 충분히 송달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 사무실에 다 송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송달의 효력에 따라서 다가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송달은 파기환송심 고법이 하는 거지만 수령을 이재명 후보가 바로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보시는 그대로 아예 조희대 대법원, 조 대법원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박범계 의원, 대선 개입, 표적 재판, 기획 집행자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 선거 앞두고 재판 제대로 미뤄주지 않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엄포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장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거 후보자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그 경위와 내용을 차분하게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런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삼권 분립의 법원의 수장이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난 대법원장 청문회 발언을 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 내에서도 굉장히 꼿꼿하고 또 법조인의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법관을 거치게 되면요, 이제 로펌 같은데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이 돈을 벌게 되거든요. 예전에 아마 대법관 그만두시고 이제 이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십억도 벌었다 이래 하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대법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성균관대 법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다시 이제 대법원장이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깐깐하고 어떤 원칙주의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이제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나름대로 굉장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마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로도 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법리 여기에 어떤 집중적으로 보고 그 예. 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르게 어떤 관점으로 본다는 게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법조 현안에 대한 말씀에 깊은 인상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지금 아까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이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했어요. 김일욱 대변인. 근데 이거 무죄 나왔으면 더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죄 나왔으니까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켜서 무슨 뭐 대선 개입이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판결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선택적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에서 그 초심에서 지금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어떤 판결 이런 부분들을 내릴 때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심리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누군가 이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정도 개입했다라는 비판을 스스로 초래할 정도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현직 법원의 예. 판사들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판결 또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이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을 초래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그런 초심이 변했다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심이 변한 건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뀐 건지는 이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송달 절차가 들어가면 수령할지 안 할지 바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아예 법원의 궐석 선고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1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 및 선고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일에 나오지 않아서 다음 기일을 바로 뭐 17일이든 18일이든 잡았다. 그러면 그 18일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날 즉일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걸 보면 20일을 진짜 안 지키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시체말로 대법원이 올인했구나. 15일 날 재판이 열리고 16일 날 다시 두 번째 기일이 열려서 즉일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송달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송달이 됐을 때를 전제라는 건 송달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좀 들리는데 저 최인영 변호사님. 일단 이날은 안 나오겠다고 했으면 안 나와도 궐석 재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와도 기일 정하고 궐석 재판, 선고, 즉시 선고도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건하고 달리 공직선거법은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2회 그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 재판을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또 그 소환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솔솔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변호인들의 변론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2심 변호인들 제가 봤더니만 상당히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이라도 해서 송달이 되면은 그걸로 해서 기일 소환장의 효력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5월 15일 날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로 기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인 16일 날 기일을 지정했는데도 그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선법에 의해서 2회 불출석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는 바로 피고인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당일날 선고, 그거를 즉일 선고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뭐 그 즉결 심판이라든가 이 소액 심판 같은 경우에는 즉일 선고하는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의 어떤 그 취지에 비추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빠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5월 19일 날
기일 지정해서 피고인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알겠습니다. 재판하고 종결한 다음에 바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